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5월 21일 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미증시는 좀 준수하게 그냥 무난하게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우 얘는 좀 하락 마무리를 짓기는 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 0.6% 이렇게 좀 상승 마감을 했고, 나머지는 그냥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엔비디아 그 전날에 이제 2%가량 밀렸었죠. 엔비디아 대신 뭐 AMD 칩 쓴다. 그것 때문에 밀렸지만 아직은 특히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대로 좀 바로 오뚜기처럼 돌리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950달러 선에 좀 이제 근접을 했고, 엔비디아는 이번 주 실적 발표 기대감, 그리고 그것 따라서 나머지 반도체 애들도 그냥 무난하게 상승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행사 열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일단 코파일럿 플러스 AI PC에 대해서 좀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넥슨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게임 중국에 출시. 넥슨 게임즈가 얘는 이제 게임 출시하고서 그 이후에 그좀 매출 이런 것 따라서 이제 변동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뭐 게임 순위권이라던가 구글 뭐 이런 것들, 구글 앱스토어에 뭐 1위 인기 게임 1위 뭐 이런 것 따라서 뉴스 붙이면서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목요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아침 6시 반쯤, 그리고 새벽 3시에는 FOMC 의사록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요번에 이제 좀 동결 가능성이 높고, ASCO 초록 공개일입니다. 그다음에 SEC 이더리움 ETF 최종 승인 여부.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지금 저 비트코인도 어제 좀 상승을 했는데, 이더리움 이 코인이 14% 15%, 요게 이제 비트 다음으로 큼직한 코인으로 알고 있는데 얘가 좀 많이 상승을 하기는 했네요. 요 기대감이 조금 스며들어 있는지. 근데 이제 조금 찾아봤을 때 뭐 저 코인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요 ETF 승인이 좀 어렵다라는 내용들이 일단 많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뒤에 승인 받는지, 그리고 노브랜드 우리가 아는 이마트 계열 신세계 이쪽이 아닌 신규 상장 의류 섹터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한중일 정상회의 주말 끼고 있을 예정이고, 6월 10일 애플 WWDC 개최 온 디바이스 정도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밤중에 뉴스는 뭐 엄청 큼직하게 새로운 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던 섹터에서 그대로 대신에 이제 좀 지금 시장에서는 확실히 잘 가던 그런 애들이 더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계속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좀 접근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종목들도 좀 보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좀 막 적극적으로 매매하기가 조금은 귀찮은, 뭔가 이게 아예 좀 새로운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시장에서 부각됐던 애들이 계속 좀 반복돼서 부각되다 보니까 새로운 섹터를 좀 보고 싶지만 또 시장 자체의 분위기는 보던 애들 계속 봐라 이렇게 좀 픽스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 금값, 은가, 뭐 구리, 천연가스 뭐 등등 좀 이제 원자재들 좀 상승하는 모습이 있는데, 일단 금값 관련이랑 이제 구리, 특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 먹는 하마, AI랑 전기차 계속 요거는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전기차도 뭐가 됐든 더 팔리면 팔렸지 여기서부터 막 있던 게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차 같은 경우 아무리 이제 소비재라고 하지만 그 사용하는 사이클이 좀 길죠. 보통 한 번 사면은 그래도 한 몇 년, 2년, 3년, 뭐 좀 더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차량 같은 경우도 계속 그 공급량 자체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의 숫자 자체는. 그리고 AI도 지금 학습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 AI에 대해서 계속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세계가 전력 확보 전쟁이다. 그리고 또 뭐 여름 오면 그것도 있겠죠. 또 블랙아웃 뭐 뉴스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전 세계는 구리 확보 열풍 58조 원도 부족해. 근데 이 구리가 그게 있더라고요. 확실히 지금 네, 이제 구리가 금 광산 뭐 이런 거 대비해서는 당연히 조금 더 많지만, 구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요 자체는 급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급량을 맞춰가지고 바로 급증을 시킬 수 있냐, 그러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이제 구리 뭐 몇 개, 이유가 여러 개 있지만, 이제 광산에 대해서, 광산이라는 거는 접근하기 쉬운 것들을 일단은 캐죠. 바로 앞에 있는 것부터 캐지, 제일 뒤까지 돌아가가지고 깊이 있는 걸 캐진 않잖아요. 앞에서부터 캐면서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이 캤다고 해요. 세계에서 이제 쓴지 좀 됐으니까 구리가.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깊은 쪽으로 들어가서 뭐 이제 캐와야 되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광산도 개발하는데 뭐 환경 파괴 이런 내용들이 좀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이제 구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공급량을 화끈하게 좀 늘리고 그러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 AI 전력 수요 예상치의 10배에서 20배 웃돌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좀 계속 붙기 때문에 구리, 전선, 변압 이쪽은 일단은 뭐 아예 무너지기 전까지 계속, 저도 요 말을 드리기 싫은데 좀 새로운 섹터 나와가지고 요쪽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이런 애들의 이제 모멘텀도 그렇고 확실히 변압 전선 이런 애들이 그냥 안 무너져요. 그냥 무너지나 싶더니 일단 LS 계열은 어제 신고가 갱신하는 종목이 또 세 종목이나 한 종목뿐이 아니라 세 종목이 또 갱신을 했고, 그리고 전선 변압에서도 이제 막 애들이 막 서로 갈리죠. 제일일렉트릭은 권리락이 있네요. 세명전기, 뭐 일진전기, 바이오스마트. 바이오스마트는 차트에서는 이런 정고점 좀 지지하면서 뭐 슬쩍 좀 움직여 주나 그런 거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비츠루테크도 어제 단기가를 좀 해제하면서 슈팅을 좀 만들어 줬죠. 단기가를 중에 쫄쫄쫄쫄 좀 밀렸어요. 돈이 많이 들어오고서 쫄 밀리다가 한번 좀 슈팅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은 요 구간을 이제 좀 넘기는 했는데 얘는 수급 동반해서 장중에 움직이나 2만 원 구간을 이제 좀 돌파하고 자리 잡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대원전선도 끼는 좋기 때문에 좀 계속 눈은 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얘는 단기가 열리고 계리율 좀 좁혀지면은 그때 또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원전선 우 같은 경우에는 에코에너지는 신고가인데 이제 또 그냥 차트에서는 신고가는 막 특별하게 막 깊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이런 구간들 지지 저항 구간 좀 지켜주는지 이런 것은 이제 뭐 눌림으로 한번 접근할 수 있겠죠. 손익비 개념으로. 그리고 고점 갱신 하나 그런 것들 정도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이제 시간에서는 구리 관련주들 좀 강했습니다. 상한가를 두 개 만들 정도로 국일신동, KBI 메탈, 이구산업, 성원, PJ 메탈, 그다음에 이제 대창 이런 식으로 좀 움직였는데 일단은 이쪽은 종목에 대해서 눈이 가는 거는 메탈이랑 이구산업 요거 두 개이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 이슈는 좀 뒤에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추적하면서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시프트업 코스피 입성 도전 다음 달에 이제 상장 목표로 좀 치고 나간다 이런 내용들 3조 언저리 될 것 같더라고요. 전후해서.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아니 저기 시프트업 같은 경우 대성창투가 이제 시장에서 좀 엮이는 건 있고, 어제 시간에서 뭐 좀 반짝하기는 했는데 이런 건 아마 뭐 좀 뭐 뉴스를 미리 보신 분이 있거나 뭐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일단은 뭐 상장 다음 달 목표라고 하니까 이게 뭐 이제 빠르게 좀 움직이나. 그리고 HLB 시리즈는 어제도 그냥 무너지지는 않았는데 뭐 이제 HLB는 점화를 했죠. 이 종목이 점화를 2연속했다. 이쪽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HLB, 제약, 생명과학, 그리고서 어제 뭐 개파락하고서 바로 막 한 10%, 20%씩 좀 쏘아 올린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HLB는 좀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대신에 이제 재료에 대해서 재신청하고 하는 거 좀 FDA 뭐 재접수 이런 기간이랑 고려했을 때는 일단 최소 내년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 텀이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긴데 이제 뭐 그 중간중간 뭔가 알아서 뭐 좀 뉴스를 붙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도 일단 HLB는 그냥 단기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오늘 좀 단타대에 열리면서 시장의 수급 좀 끌고 가나 이런 것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코파일럿 플러스 PC 그리고 공개를 했습니다. AI 두뇌를 탑재한, 그래서 AI 대응 느린 애플 맥북보다 이제 조금 더 치고 가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은 삼성한테 AI 출시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PC, 맥북 이런 것들, 노트북 이런 거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밀리고 이렇기는 한데, 그래도 애플은 결국 출시를 하면은 쟤네들이 이제 메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기는 하죠. 애플이 그만큼 시장에 영향력이 큽니다. 이전부터 뭔가 트렌드를 좀 만들고 바꾸고 하는 건 이제 애플이 좀 주축이긴 한데, 결국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핸드폰부터 해서 뭐 노트북, 컴퓨터, 여기저기 이제 AI들이 막 파고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PC 공개, 그래서 6월 18일 날부터 이제 전 세계에서 좀 판매 시작,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내용 자체는 뭐 AI를 이제 당연히 탑재를 하다 보니까 뭐 자동으로 갖다 뭐 사이트나 뭐 이미지 이런 것도 뭐 저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파일럿한테 간단하게 드래그 해가지고 뭐 질문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지금 그 편의성 이거를 좀 늘린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GPT-4 옴니 이것도 이제 탑재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능 이름으로는 이제 리콜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런 흐름부터 해서 결국 오픈 AI랑 구글이랑 손잡는 애플도 6월 WWDC에서 아이폰 자신들의 이제 아이템한테 GPT를 넣는지, 제미나이를 넣는지, 아니면 혹은 예상 못한 어디 다른 새로운 AI를 좀 추가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애플도 AI를 뭐가 됐든 추가를 하긴 하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언급이 나왔던 게 논의 재개, 논의하고 있다. 오픈 AI랑 이제 구글 기업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일단은 AI 섹터 관련해서 뭐 폴라리스 시리즈 이쪽은 일단은 뭐 좀 재료 소멸로 공개하고서 뭐 좀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밀리면 이쪽 또 봐야죠. 폴라리스부터 해가지고 SP 소프트, 이스트 소프트 이런 식으로 AI 관련 주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는 꾸역꾸역 무너지진 않고 있어서 좀 눈은 좀 계속 두긴 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섹터도 시장에서 계속 뉴스 언급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본인 지지율 언급하면 측근들의 당대표 나가겠다. 여기는 이제 단독 뉴스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가짜 찌라시 이럴 가능성도 좀 높기는 한데, 그래도 당대표 도전 공식화 수순, 그리고 요 뉴스 이후에 한동훈 측근의 당대표 출마 선언한 적 없다. 그래서 엄청 상반되는 뉴스이긴 한데, 이런 게 이제 그냥 아무래도 기자분들이 막 그냥 갖다 붙인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일단 저런 키워드로 시장에서 이제 반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동 관련주 해서 한번 좀 움직이나. 그리고 전당대회는 이제 좀 다가오긴 할 거거든요. 그것 따라서 이제 반짝반짝 하는지, 이렇게 해서 아티스트유, 덕성 시리즈, 대상 이런 종목들 움직이나 좀 보면 될 것 같고, 윙이피우트는 미국 SEC 상장 신청 서류 제출 완료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그냥 요 기대감으로 갖다가 하기는 조금은 애매하지 않나 싶은데, 그냥 이제 좀 얘는 매매를 하려면 차트를 얹어야 될 것 같아요. 신고가 이런 곳에 이제 좀 트라이하는 움직임 추세로 힘을 좀 보여주는지. 자, 그리고 월가 엔비디아 목표가 줄줄이 상향. 엔비디아 목표가는 대부분이 1000달러를 넘기고는 있습니다. 뭐 한 1030, 뭐 1100, 1200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 이제 1000달러를 좀 넘기긴 하는데, 그래도 엔비디아 목표가에 대해서 계속 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즉, 그 말인즉슨 월가 측에서는 대다수의 그 예측하는 곳들이 다음 가이던스라던가, 그리고 결국 그 내용들을 보면은 포인트는 그거더라고요. 독점 체제가 깨지지 않는다. 독점 체제를 깰 다른 기업이 없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이번에 주가가 저렇게 미친 듯이 상승하는 게 결국 AI 수요, AI 칩에 대한 수요, 그게 이제 부각이 됐는데,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좀 제낄 만한 성능, 가성비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그리고 뭐 성능도 당연히 엔비디아께 좀 잘 맞는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 매출이 잘 나가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독점 체제를 새로운 아이템 뭐 아니면 다른 기업에서 우리께 엔비디아 거랑 가성비 비슷하다, 혹은 정확히 말하면 좀 더 좋아야겠죠. 그런 점유율이라는 게 점유율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돌을 밀어내려면은 굴러온 돌이 일단은 작아서는 안 됩니다.
원래 박혀있던 돌만큼 큼직한 돌 혹은 그것보다 더 큰 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돌이 비슷해. 그냥 굴러와가지고 탁 해가지고 밀어내는 게 아니라 이 돌 크기가 비슷하다면은 시장은 뭐를 쓰죠? 여러분들도 새로운 아이템을 잘 안 써요. 어차피 성능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해? 그러면은 굳이 안 바꿉니다. 쓰던 거를 쓰지.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독점 체제를 깨려면은 그래픽 카드 지금 엔비디아 그 AI에 대해서 얼마나 효능이 성능이 좋은지 그런 거 성능도 따라잡아야 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싸야 돼요. 그래야 그 점유율을 야금야금 갉아먹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아이템이 지금 없는 거죠. 세계에 만들어내는 기업이. 그래서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는 결국 깨지냐 마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목표가, 실적 발표 이런 거 실적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실적에 대해서 결국 저 독점 체제가 깨지지 않고 하면은 다음 가이던스도 좋게 예측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 따라서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그 독점이 깨지나 안 깨지나 그걸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 관련해서 뭐 일단 반도체 움직임 따라 삼전 하이닉스 움직이는지 그리고 삼전 따라서 뭐 CXL 관련 주들 그 다음에 하이닉스 최근에 하이닉스 움직임이 워낙 좋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여기서 일단 좀 계속 갭두고 안 밀리고 버티는 모습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따라서 엔비디아 따라 움직이나 한미 반도체 이수 페타시스 좀 수급 들어오며 연동이 되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언제든 CXL, HBM, 유리기판 올해는 요 키워드들은 계속 그리고 온 디바이스도 요번에 AI PC에 합치는 거 그런 것처럼 애플도 결국 좀 따라올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반도체 그래서 시장은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뉴스는 좀 추가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이게 좀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은 숨 돌릴 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일단 바이오, HLB 필두로 단타대회 열리나, 그리고 HLB랑 별도로 다른 애들 움직임 좀 언제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케 ASCO 23일 관련해서 리가켄 바이오, 유한양행, ABL 이런 종목들 좀 참가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구리, 전선, 변화. 구리는 오늘 갭 뜨면은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갭 뜨면 이제 저는 좀 이쪽은 조정 중심으로 좀 볼 것 같아요. 막 장중에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또 이제 돈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구리는 결국 원자재 선물 계속 연동해서 보셔야 됩니다. 매매를 할 생각이 있다면은 그다음에 이제 전선 변화 그냥 안 죽고 그 안에서 이제 LS 계열은 좀 신고가 땡겨 올리는 모습들 그리고 그 외에 AI는 일단 발표가 나오긴 했는데 좀 재료에 대해서 뭐 단기 재료 소멸 밀릴지 아니면 그냥 저 키워드 엮어서 폴라리스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좀 슬쩍 힘을 주기는 했죠. 그래서 이런 구간이 이제 뭐 돌파하고 뭐 좀 슈팅을 만드나 그 정도 관점으로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도 일단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조금은 앞에다 두고 보게 되지 않을까. 그 외에는 이제 화장품, 식품 요 정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는 사실상 실리콘2 얘만 움직임이 지금 워낙 좋고 양매수 이렇게 들어오면서 나머지 본느, VT, 삐아, 뷰티스킨, 마녀공장, 뭐 APR 등등 뭐 나머지는 그냥 무난하게 상승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실적 좀 좋게 나온 실리콘2를 중심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자, 그 외에 뭐 이제 주도주 얘는 뭐 좀 낙폭이 좀 있네요. 거래대금 없이 한번 좀 하락폭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식품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테마는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뭐 뉴스가 좀 새롭고 신선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시장 자체의 유동성이라던가 이런 거는 좀 나쁘진 않거든요. 해가지고 그래도 코스닥 뭐 또 쫄쫄쫄 내려오긴 하는데 9조, 10조 요 원저리에서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있기는 합니다. 코스닥은 특히 지금 밀리는 거, 코스닥은 지수 밀리는 거는 HLB 때문이에요. 즉 그 말인즉슨 HLB가 점화를 두 번 연속으로 갔는데 지수 한 1%, 2% 안에서 이제 멈춘 거는 그만큼 지수는 좀 이게 하락은 와 이거 코스닥 하락한다 라고 볼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뒤에서 HLB 애들이 다 점화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지수 2% 3% 밀린 거면은 꽤 나머지 종목들은 좋았을 확률이 높죠. 코스닥은. 그래서 지금 시장이 지수는 그렇게 좀 와닿지 않는 게 지수가 밀리지만 그 안에서 뒤에서는 또 시장에서 매매할 종목들도 많고 움직임 자체가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도 그냥 밀린다고 이거 무조건 큰일 났다가 아니라 밀리는데도 밀리는 주체가 뭔지 그리고 그거 감안해서 대비해서 시장이 좀 잘 뒤에서 다른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괜찮았구나 이런 것도 좀 판단할 수 있어요.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